안녕하세요. 전쟁 시사입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정말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아니, 단돈 몇백 달러짜리 정말 작은 드론 하나가요. 수백억 원에 달하는 최신의 헬리콥터를 격추시키고 있어요. 심지어 전선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러시아 본토의 핵심 시설까지 파괴하고 있고요. 이건 뭐랄까, 단순히 무기 하나가 추가된 게 아니라 전쟁의 규칙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 같습니다. 정말 놀라운 소식이죠. 그 작은 드론이 전쟁의 양상을 그렇게까지 바꿀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듣고도 좀 믿기지가 않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현재 가장 치열한 격전지, 바로 포크롭스크 전투, 그리고 이 전쟁의 판도를 뒤흔들고 있는 드론 전쟁, 이 두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지금 전쟁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 누구보다 쉽고 깊이 있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포크롭스크 전투. 참 고기부의색이라는 표현까지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정말 끔찍한 표현인데 그만큼 처절하다는 뜻이겠죠. 먼저 포크롭스크, 여기가 대체 어떤 곳이길래 이렇게 전쟁의 중심이 된 건가요? 전략적으로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곳입니다. 포크롭스크는 도네스크 지역의 핵심 교통 요충지거든요. 모든 철도와 도로가 여기서 만난다고 보시면 돼요. 아, 교통의 허브 같은 곳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동부 우크라이나 전체로 향하는 관문이라고 불릴 정도예요. 만약에 이곳이 무너지면 우크라이나 동부의 주요 보급로가 그냥 끊겨버립니다. 보급로가 끊기면 사실상 전쟁을 계속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러시아군 입장에서는 더 깊숙이 다른 주요 도시들로 진격할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거의 모든 걸 쏟아붓고 있는 거군요. 대체 어느 정도의 전력을 투입했나요? 그 규모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 주둔한 전체 러시아 병력이 한 70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데요. 그중에서 무려 15만 명을 바로 이 포크롭스크, 단 하나의 도시에 집중 투입했어요. 15만 명이요? 와, 전체 병력의 20%가 넘는 숫자네요. 어마어마한 규모죠. 병력만 보낸 게 아닙니다. 러시아가 가진 가장 최신 개량형 T-205M 전차부대, 그리고 장거리 포병, 심지어 최정예 병력인 해병 여단 4개를 통째로 투입했습니다. 정말 나라의 명운을 건 촉격전 수준인데요.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것을 쏟아부었는데도 왜 아직 도시를 완전히 점령하지 못하는 겁니까? 러시아군의 피해도 상당할 것 같은데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이 전투의 핵심입니다. 우크라이나 측 발표이긴 합니다만 지난 9월 한 달에만 이곳에서 러시아군 사상자가 13,000명이 나왔다고 해요. 한 달에 13,000명이요. 정말 고기분색이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네요. 네, 그야말로 처절한 소모전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러시아가 이렇게 고전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인가요? 우선 우크라이나의 방어 전략이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지형을 아주 영리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내의 고층 건물이나 철도, 강 같은 자연 방어선을 이용해서 러시아군의 진격을 계속 막아내는 거죠. 아, 무작정 버티는 게 아니라 지형을 이용해서 싸운다? 네, 그리고 날씨도 큰 변수가 됐어요. 가을이 되면서 비가 많이 오니까 땅이 온통 진흙탕으로 변했거든요. 여기에 러시아군의 무거운 전차들이 발이 묶여버린 겁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전차는 그냥 표적이 되기 십상이겠네요. 그렇죠. 우크라이나 드론이나 특수부대에 아주 손쉬운 표적이 되고 있는 거죠. 짙은 안개는 오히려 우크라이나군의 기습 공격을 용이하게 만들어주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땅을 지치는 것보다 러시아군의 힘을 빼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우크라이나 지휘관들은 병력 보존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요. 무리하게 땅을 지키기보다는 러시아군의 힘을 빼면서 새로운 방어선을 구축할 시간을 버는 전략을 쓰고 있는 거죠. 네. 심지어 보급을 위해서 지상 로봇을 사용하는 등 새로운 전술도 계속 도입하고 있고요. 정말 흥미롭네요. 포크롭스크라는 한정된 공간 안에서 구식 소모전과 첨단 기술이 막 뒤섞여 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이제 화제를 좀 바꿔서 이 전쟁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또 다른 주인공, 드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 드론이야말로 새로운 비대칭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인 존재죠. 최근에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죠. 우크라이나의 저가 FPV 드론, 그러니까 조종사가 고글을 쓰고 1인칭 시점으로 조종하는 그 드론이요. 그 드론이 러시아 영토 깊숙한 곳에서 활동하던 러시아군 수송 헬기를
격추시켰습니다. 네, MI-8 헬리콥터 격추 사건 말이죠. 이게 단순히 헬기 한 대가 격추됐다는 걸 넘어서는 의미를 가집니다. 어떤 의미죠? 이제 값싼 드론으로도 얼마든지 값비싼 전략 자선을 파괴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전선에서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더 이상 안전지대는 없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고요. 저는 이걸 새로운 비대칭 전쟁의 시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소름이 돋네요. 마치 보이지 않는 유령 군대와 싸우는 느낌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드론 공격이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가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략 목표를 직접 타격해서 전선 전체를 흔드는 겁니다. 전략 목표 타격이요? 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드론이 흑해를 건너 수백 킬로미터를 날아가서 러시아의 투합세 석유 터미널을 공격했고요. 또 레브카야라는 기지의 철도망을 파괴하기도 했고요. 아, 그러니까 최전선이 아니라 후방의 보급망을 공격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포크롭스크에서 싸우는 러시아군 탱크에 들어갈 연료, 또 포탄 같은 것들이 오는 길을 끊어버리는 거죠. 이건 군대의 혈관을 끊는 것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정말 효율적인 방식이네요.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는 심리전입니다. 이게 더 무서운데요. 드론에 스피커를 장착해서요. 고립된 러시아군 참호 바로 위에서 방송을 하는 겁니다. 스피커를요? 어떤 방송을 하죠? 무기를 버리고 양손을 들고 나오라. 이것이 마지막 기회다. 이런 항복 권유 방송을 하는 거죠. 실제로 이 방송을 듣고 러시아군 병사들이 집단으로 투항하는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와, 이건 정말 상상도 못한 방식인데요. 포탄이 날아오는 공포와는 또 다른 차원의 공포일 것 같습니다. 내 머리 위에서 나를 지켜보면서 말을 거는 거니까요. 그렇죠. 이건 러시아군의 사기를 아주 직접적으로 떨어뜨리는 심리전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우크라이나의 드론 부대를 저비용 공군의 탄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저비용 공군? 정말 와닿는 표현이네요. 지치지도 않고 위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값싼 드론들이 사실상 러시아에 맞서는 새로운 공군 역할을 하고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다시 포크롭스크로 돌아와서요. 만약에, 정말 만약에 포크롭스크가 함락된다면 그 파급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요? 그건 정말 우크라이나에게는 끔찍한 시나리오가 될 겁니다. 이건 단순한 도시 하나를 잃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부 전체의 보급망을 러시아가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도시들도 연쇄적으로 위험해지겠네요. 네, 크라마토르스크나 슬로비안스크 같은 다른 주요 도시로 가는 발판을 러시아가 마련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러시아군의 사기는 하늘을 찌르고 전쟁의 주도권이 러시아 쪽으로 완전히 넘어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 됩니다. 정말 중요한 분기점이 되겠군요. 이 치열한 싸움이 결국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현재로서는 어느 한쪽의 우세를 점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병력 싸움이 아니라 보급, 드론 운용 능력, 정보전, 양쪽 군대의 모든 역량을 시험하는 총력전의 축소판과 같습니다. 앞으로의 양상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러시아는 계속해서 병력을 투입하면서 압박을 강화할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서방의 지원이 도착하는 대로 장거리 타격 영역을 더 강화해서 맞서겠죠. 특히 드론을 이용한 후방 교란 작전은 더 심해질 거고요. 결국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포크롭스크는 러시아의 막대한 공세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의 처절한 방어로 전쟁의 가장 뜨거운 격전지가 되었고요. 네, 그리고 특히 값싼 드론의 등장은 전쟁의 양상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죠. 이제는 보급과 기술이 승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되었습니다. 과연 포크롭스크는 도네츠크의 지도를 바꿀 결정적 전환점이 될까요? 아니면 양측에 엄청난 상처만 남기는 또 하나의 소모전으로 역사에 기록될까요? 이 질문의 답이 앞으로의 전쟁의 미래를 보여줄 것 같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무서운 현실이죠. 네, 이 길고 끔찍한 전쟁이 하루빨리 끝나고 평화가 찾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은 우리 모두 같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주변의 군사나 정치 시사에 관심 많은 가족, 친구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을 계속 전해드릴 예정이니 구독 버튼 누르셔서 다음 소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